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권을 강제로 빼앗긴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은 일제의 산하기구였던 조선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고 식민지 조선의 총책임자는 조선 총독이었는데요. 36년간 총 8명의 총독들이 9대까지 총독을 역임했는데 그렇다면 역대 조선 총독들이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입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일본의 육사 교장을 지낸 적이 있었으며 청일전쟁, 의화단 운동 진압, 러일전쟁 때 참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되는 기관이 통감부였는데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통감부의 마지막 통감이었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 한일을 병합한다는 조약문을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서명하면서 공식적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서명을 했고 일주일 뒤였던 8월 29일 순종 황제가 조칙을 반포했죠. 이로써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가 되었고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초대 조선 총독이 되었습니다. 당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 총독 겸 일본의 육군 대신이기도 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재임 기간이 1916년까지인데요. 식민지 조선을 처음 경영한 조선 총독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를 기획했던 총독이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매우 강도 높은 폭압적인 정책으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였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들을 전부 육군 소속 헌병 경찰들로 포진시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헌병 경찰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사법적 과정 없이 현행범들을 현장에서 즉각 처벌할 수 있는 직결 처분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헌병 경찰들이 가장 악명 높았던 직결 처분은 태형이었죠. 헌병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은 조선인에게 회초리를 들어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당시 한국인들이 비밀 결사 단체였던 신민회를 색출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안중근의 사촌 형제였던 안명근이 황해도 안악에서 군자금을 마련하던 것이 덜미가 잡혀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여하기로 했던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조작하여 신민회 주요 간부진들을 체포해버리면서 신민회가 와해되었습니다. 총 600여 명을 검거한 끝에 이들 모두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128명을 기소하였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숫자가 105명이라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죠. 원래 서대문 쪽에 경성감옥이라고 우리 민족운동가들을 수감해두는 곳이 있었는데 105인 사건을 통해 워낙 많은 수감자들이 몰리자 총독부는 마포 공덕동에 새로운 감옥을 신설하였고 이 신설된 감옥을 경성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서대문에 있던 경성감옥은 서대문형무소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였죠. 1912년부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토지들을 조선 총독부로 예속시켜버렸습니다. 토지조사 사업뿐 아니라 회사령을 반포해 한국인들의 민족자본 성장을 억제하였고 어업령, 산림령, 조선 광업력 등으로 한국의 자원들을 조선 총독부가 확실하게 장악해갔습니다. 1916년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일본의 총리로 선출되면서 조선 총독에서 사퇴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후임으로 부임한 2대 총독은 하세가와 요시미치로 러일 전쟁 당시 조선 주치군 사령관이었으며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도 선임 데라우치처럼 무단 통치기를 계속 이어가다가 1919년 3.1운동이 터졌습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3.1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3.1운동의 만세 규모는 더욱 격렬해지고 비인간적인 진압이 일부 세상에 공개되면서 지탄도 많이 받자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조선 총독 자리에서 잘리게 됩니다. 1919년 8월 하세가와 요시미치 후임으로 부임한 3대 총독은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사이토 총독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역대 조선 총독들 중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총독이죠. 사이토 마코토는 총독으로 부임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민족지사 강옥유가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빗나가서 실패로 끝이 났던 의거가 있었습니다. 사이토 총독은 살았으나 그 주변에 있던 일제관리 37명이 죽거나 다쳤죠. 그래서 지금도 서울역에 가시면 강옥유 의사의 동상이 있답니다. 사이토 총독은 이전의 두 총독들과는 달리 육군이 아닌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사이토 총독은 무작정 식민지 조선인들을 탄압하기보다는 그들을 회유하는 척하면서 친일파를 육성해 이간질을 시키겠다는 문화 통치를 기획했습니다. 1920년대 문화 통치기가 바로 사이토 총독의 작품이죠. 1926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이 완공되고 이 건물로 이전한 것도 사이토 총독 때입니다. 1927년 사이토 마코토는 제네바 해군 군축조약에 전권 대표로 참석을 해야 해서 중앙정부의 요직으로 승진한 덕에 조선 총독에서 사임했고 잠시 몇 개월 다른 사람이 조선 총독의 대행으로 있다가 1927년 12월경 야마나시 한조가 4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야마나시 한조는 육군 출신으로 육군 대신을 역임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야마나시 한조는 식민지 조선에 큰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4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전임자의 정책을 그저 답습할 뿐 이렇다 할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죠. 그런데 조선의 어느 한 미국상이 경성에 미국 거래소를 설립해달라며 야마나시 한조 총독 측근에게 거액의 뇌물을 로비한 스캔들이 들통나버립니다. 일명 조선 총독부 의혹 사건인데, 사실 야마나시 한조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각종 횡령으로 눈초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 의혹 사건이 터지자 비록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조선 총독 자리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1929년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다시 부임하여 5대 총독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사이토 마코토는 1931년까지 재임했는데 3대 총독이었을 때와 5대 총독이었을 때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거의 10년이 되며 4대 총독 야마나시 한조의 재임 기간이었던 1927년에서 1929년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20년대는 전부 사이토 총독의 치세였던 거죠. 돌아온 사이토 총독은 더더욱 공산주의자들은 강경하게 처벌하고 또 일부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자산 가구인 지식인들을 포섭해 친일파로 만들면서 독립운동가들을 갈라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선 총독들이 모두 까기할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로 힘을 합쳤지만 사이토 총독의 교묘하고 영악한 문화 통치로 인해 독립운동의 풀이 한층 꺾이게 되었죠. 그런데 사이토 총독 재임 후반기로 갈수록 일본 내에서는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기가 폭망하면서 군국주의가 대두되었고 문화 통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함께 대륙 진출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1932년 사이토 마코토는 총리로 선출되어 조선 총독에서 사임하였고 우가키 가즈시게가 6대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우가키 가즈시게는 육군 대신 겸 육군 대장 출신이었고 사이토 총독이 3대 총독이던 시절 제네바 해군 군축 조약 때문에 잠시 총독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 4대 총독 야마나시 한조가 부임하기 전까지 조선 총독의 대행을 맡았던 사람도 우가키 가즈시게였습니다. 우가키 가즈시게가 6대 총독으로 부임하고 구 사이토 총독은 일본 총리가 되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길을 걷고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적극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목적은 확실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가져갈 것이 많도록 식민지 조선을 살찌우는 것. 1932년 조선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 농민들을 응원하고 힘을 주겠다면서 수확량 증진을 독촉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농산물의 수확량을 증가시켜 수탈할 목적이었죠. 20년대 이후로 갑자기 활성화된 소작쟁이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조선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지주와 소작농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부재한 채로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선전일 뿐이었습니다. 또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더 대대적인 대륙 진출을 위해 식민지 조선을 보급 기지로 삼았습니다. 이제 일제에게는 쌀보다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필요했죠. 1934년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은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공업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의 남부지방에선 누에고치를 통해 면화 산업을 집중시켰고 북부지방에서는 면양 생산을 위해 가구당 5마리의 양을 사육하도록 강요했죠. 한반도 곳곳엔 직물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농촌진흥운동도 1935년부터는 농민들의 공동체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며 일제에 대한 세뇌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었죠. 더 나아가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아예 병참기지로 삼기로 하고 병참기지화를 위한 각종 군수 공장들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공장들을 설립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공장 설립에 투입하는 일제의 자본은 1936년경 1931년 수치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쓰이 그룹 등 일본 재벌 기업의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수많은 중화학 공장들이 늘어났고요. 조선 총독부와 일제의 식민지 조선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중공업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역시 그 혜택은 조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모든 물품들은 일제의 전쟁 물품으로 사용되었답니다. 1936년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은 스스로 조선 총독에서 물러났고 육군 출신의 육군 대신과 관동군 사령관을 역임한 적이 있던 미나미 지로가 7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미나미 지로는 아주 잔혹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1942년까지 부임한 미나미 지로 총독이었기에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 일제 말 조선 총독부의 그 악랄한 행위들이 전부 미나미 지로 총독의 지시였습니다. 1937년 식민지 조선에 국가 총동원령을 적용하여 강제 징병과 징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미나미 지로는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조선인들에게 황국 신민에 서라고 하여 천황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겠다는 맹세문을 암송하게 하였으며 일본의 국수주의적인 가사를 반영한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하였고 특정한 날에는 전 조선인들이 일본의 천황이 머무는 도쿄 방향으로 90도를 허리를 숙여 절을 하는 궁성요배를 강요했습니다.
또 대대적인 창씨 개명을 시행한 총독도 미나미 지로 총독이었습니다. 훗날 미나미 지로는 전범재판에서 A급으로 분류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1942년 관동군 육군 출신의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이 8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 때 조선 총독부의 광기는 더 심해져서 1943년 조선어 사용 자체를 금지시켰으며 강제 징병과 징용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1944년 고이소 구니아키는 총리로 선출되었고 육군 출신의 아베 노부유키가 9대 총독이자 마지막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는 마지막까지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발악을 하지만 결국 일제가 패망하기 시작하자 조선 총독부 해체 수순을 밟아야 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의 항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일본인들에 대한 혹시 모를 한국인들의 보복을 심히 걱정했고, 아베 노부유키는 한국 땅에 있던 독립운동가들, 지도자급들과 교섭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송진우는 거절하고 여운형이 교섭에 응하는데, 아베 노부유키 총독은 한국 땅에 대한 모든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여운형에게 넘길 테니 조선인들의 질서를 잡아주고 일본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행위를 삼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운형은 수락하였고 며칠 후 8월 15일 비로소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죠. 여운형은 8월 15일 당일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투옥되어 있던 민족운동가들을 전부 해방시키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양받은 행정권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치안대를 조직하고 그 치안대들은 전국의 경찰서들을 장악하여 치안 유지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던 8월 16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은 여운형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말을 번복하겠다며 조선에 대한 행정권은 미군에게 이양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다음 달 9월 6일 아베 노부유키 총독은 미군의 하지 중장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잔류하고 있던 일본인들 다 버리고 가장 먼저 혼자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치지도 않고 조선은행권이라는 화폐를 무한정 발행한 뒤 그 막대한 돈을 챙기고 몰래 일본으로 튀었죠. 여기까지가 총 8명의 9대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